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안보 이슈들 중에서 중요한 안보 이슈 발췌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그런 징후가 사실로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이동을 차단하는 봉쇄 수준의 조치를 취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며 북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각 통상적인 북중 무역은 물론 밀수까지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하고 지역 간 이동을 막으며 장마당까지도 통제하면서 각 지역에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면서 양강도 해상과 같은 국경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물가를 추적해온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2월 27일 기준으로 북한 장마당 물가는 전월 대비 20% 폭증했으며 이마저도 물품이 부족해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농번기이자 보릿고개 시기라는 것인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지난해 공급한 식량이 바닥나면서 아사자와 병자가 속출해 협동농장 출근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북한 당국은 각 기관과 단체의 간부들로부터 1인당 옥수수 5kg씩을 강제로 징수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민들은 물론 기득권층들에게도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직접 지휘하에 부패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층으로부터 식량과 물자를 강제 징수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재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에 역병까지 창궐하면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자,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게 바로 기득권층들이 김정은을 옹호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김정은이 있어야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자신들은 계속 어딘가에서 이권을 챙기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첫째,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경지역이 완전히 몇 달에 걸쳐서 봉쇄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조달할 수가 없고 그 물건을 내다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쇄가 되고 그런 이 국경지역으로부터의 돈이 들어와야 평양 지역으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각 지역에 있는 이 돈주들 그들로부터 또 돈을 또 긁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전방위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패청산, 부패척결 정말 해야 되고 중요한데 문제는 주민들의 그 부패청산을 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통제 그리고 식량 부족, 작년에 뭐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아주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엔 식량위원회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사실 식량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생필품이 20% 이상 한 달 만에 폭등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우리 모든 물가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뭐 마스크 가격만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머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이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20%? 안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져 나가고 더군다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20년, 25년 전인 1995년, 96년 이럴 때 굶어 죽는 것하고 이미 북한 주민들이 돈막과 이런 것들 본 상태에서 이 2020년에 굶어 죽는 것하고는 느끼는 바가 다르죠. 굉장히 그 분노가 정권으로 향할 수 있고 그 1995년은 냉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공산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이런 데 대한 이 어떤 그 세뇌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의 발달,
또 이동의 용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주의 또 주체적인 어떤 그 공산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희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사자가 나온다?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그리고 중간 간부층들 그리고 최상위 기득권층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불만이 팽배해 나간다면 김정은 정권이 이제 내구력이 다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또 그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도화선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북한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잔치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루이 16세 왕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오는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로 불리는 김일성 생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국 각 유관기관에 동원령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당국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공급할 단과류와 선물 생산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 지시로 인해 일선 공장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염병 창궐과 이로 인한 국경 봉쇄, 주민 이동 통제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식량과 원재료가 바닥난 상황에서 단과류 생산을 지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면서 주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 없는 식자재들을 선심성 선물을 위해 단과류 생산 공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무역회사에 소속돼 단과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회사들도 비축했던 원재료를 모두 단과류 생산 식료 공장에 뺏기고 있다면서 단과류 선물이 중요하다지만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식료품 동원령을 내린 당국의 처사에 원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김정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이 많았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역병까지 겹친 상황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 때문에 원성과 비판이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4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제21대 총선을 하는 날인데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휴일, 거기도 휴일입니다. 거기는 바로 김일성이 태어났던 날, 그래서 이제 국경일로 정해놓고 휴일을 하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김일성 생일날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이 노동당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단과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달달한 과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사탕, 과자, 뭐 이런 것들 선물을 나눠주는데 지금 민심이 이 역병과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통제 그런 것들로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심이 이제 크게 이반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선물을 좀 많이 줘서 그 민심을 좀 다독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지금 식량도 부족해서 지금 올해 보릿고개도 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단과류가 그냥 나옵니까? 밀가루를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넣고 해야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밀가루를 가지고 사실은 장마당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게 이제 식량으로 전이될 수 있고 한데 전용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징발을 해서 모든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김일성이 주는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식량이 될 수 있는 밀가루 이런 종류들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단과류를 만들고 있다?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아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지금 과자 만들느냐고 지금 김일성 생일날 생일잔치 하느라고 지금 이런 걸 모아가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2020년 4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일이 될 수가 있고 북한도 김일성 생일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도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그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전부 현상을 타파하는 극적인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무역량을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국제무역센터가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센터는 북한이 2019년 한 해 러시아로부터 4,486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사들이고 303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이면서도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북한을 간접 지원했다고 국제무역센터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조악한 품질의 악기류와 기계류, 전자기계, 가구 등을 러시아에 무려 4천만 달러치를 넘게 팔았는데요. 러시아는 그 대가로 석유와 곡물, 기름 등 북한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석유와 석유 가공 제품은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 수출량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품목이라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규정한 상한선만 유엔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을 북한에 제공하며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지난해 6월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이후에 다시 한번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한선까지만 딱 보고하고 그 추가로 계속 많은 무역을 했다라는 게 지금 국제무역센터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이죠. 이런 짓을 자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미국이 책임 있는 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유엔 결의안 위반 사항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자꾸 협박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러시아와 중국에게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